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고지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7월 19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도 19일이네요. 최근에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수재도 많이 나고 죄송합니다. 수재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좀 사건 사고도 좀 많은 편이라서 마음이 우울한데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쨍한 모습입니다. 오늘 뭐 물론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염에 걸렸더라고요. 아까 내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 눕혀놓고 배를 막 눌러보시더니 장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피 뽑아봐야 된다. 뭐 세균성인지 뭐라더라 바이러스인가 뭐 하여튼 항생제를 써야 될지 아닐지 막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약간 좀 매실 꺾고 머리 아프고 열나고 좀 위는 빵빵하게 부어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방송을 잘 마치는 게 목표네요. 배가 아픈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 에코프로가 없어서 그런가? 에코프로가 없어가지고서 배가 아파서 장염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뭐 다들 아시겠다시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극단적인 쏠림 현상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은 뭐 계속 뭐 지표도 안 좋고 뭐 일단 부양책 같은 경우도 안 먹히고 뭐 그다음에 뭐 나오지도 않게 별로 그다음에 뭐 청년 실업도 엄청 높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반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국, 미국, 일본 장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 잘 가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수주보다는 수출주에 좀 치중해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었고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을 선택해야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레포트 잘 나오는 종목들 잘 가고요.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 수익률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되어 있는 종목들 또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챗GPT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또 오늘 아침부터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오늘 밤에 좀 테슬라 실적 발표 하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시장 좀 반응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계속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뭐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TN, 그다음에 LNF 뭐 이런 양극재들하고 그다음 좀 낙폭이 컸고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좀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 지금 오늘은 특히 뭐 LNF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거래소로 뭐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뭐 일단은 거래소로 옮겨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변경이 200 정기 변경이 6월하고 12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날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상당 기간 동안 공매도가 안 될 수가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매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막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 공매도를 못 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매도를 또 이미 쳐놓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뭐 특별히 상환 요구가 없다라면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쇼퀴즈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이 뭐 계속 에코프로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뭐 또 밑에 단에 있는 에코프로 BM도 역시 3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쇼커버링에 대한 수급이 확 들어오는 상황. 기본적으로 또 일단은 뭐 하여튼 따라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또 LNF도 또 그런 흐름들을 또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서 뭐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일부만 또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들 많이 올랐죠. 뭐 STX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뭐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뭐 2차 전지 단에서 좀 후발로 좀 많이 올라온 게 이제 탑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라왔고요. 장비주들은 좀 올라왔다가 오늘 살짝 좀 쉬는 모습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슈를 따라서 에코프로만 따라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살짝 쉬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또 바톤 터치해가지고 지금 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질주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잖아요. 사실 어제 뭐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 많이 올랐었지만 오늘은 또 대주전자 원위치, 나노신소재는 뭐 조금 소폭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하고 이제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순환매적으로 기존에 예전에 많이 갔었던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몇몇 일부 종목들만 수급
영향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지금 일단 조정 이후에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쇼커버라는 큰 뭐랄까요 수급의 이동 흐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LNF 등의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특히 MSCI 8월 정기 변경 때문에 금양이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도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가는 것만 간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와 관련되어 있는 수급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좀 전고체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좀 크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반도체 변동성이 컸죠. 어제까지는 뭐 반도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었는데 오늘 또 반도체 있으면 오늘 아침에 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많이 빠졌고, 뭐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고, 그동안 많이 갔던 STI도 많이 빠졌고요. 뭐 대덕전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어저께 강했던 반도체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강한 좀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이제 테슬라의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부분들, 테슬라의 이제 어느 정도 납품할 수 있는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나온 기사 보니까 또 이제 삼성이 이제 아까 나온 그런 기사 제가 잘 외우진 못하겠는데, 제가 아까 본 거에 의하면 지금 어디 갔죠? 잠시만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AI GPU용 HBM 3.2 맞죠? 3.2 맞죠? 그리고서 이제 5D 패키지 통키 공급을 제한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후에 본 거라서 내일 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뉴스는 나와요.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계속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반도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HBM,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후공정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섹터주들만 오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전공정들도 확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전공정들 뭐 워닝 IPS, 뭐 테스,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조정받는 모습. 상대적으로 선조정을 받았던 두산 테스나가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올랐었고, 뭐 아침에는 뭐 반도체도 올랐다가 다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뭐 텔레칩스 이런 것들 좀 강하게 받쳐줬고, 가온칩스도 장 초반보다는 밀렸지만 잘 버텨주면서 약간 후공정 쪽에서 계속 힘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칩류들 내지는 인공지능 칩류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오늘 조정받았다. 그럼 뭐 이제 끝이냐? 뭐 오늘 누가 짤 돌리더라고요. 농담처럼. 뭐 오늘 반도체 하락의 이유 해놓고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 사진에 나오는데 그 밑에 자막에 반도체 소부장 빨리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 막 돌고 돌았었는데, 뭐 그분은 뭐 2차 전지 워낙 선호하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 소부장 조정일 뿐이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수익이 났어야지 말이 끝나죠. 뭐 실적이 보여졌어야지 끝나죠.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뭐 물론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가능합니다. 반도체 말고 2차 전지도 벌써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뭐 끝난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 뭐 슈팅된 부분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후에 항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그 다음에 뭐 수출도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 있겠죠. 그다음에 사실 뭐 3나노 같은 경우는 TSMC보다는 수율이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뭐 접해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하고 삼성전자 계속 투자하는 부분들, 뭐 디자인 하우스 쪽도 계속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뭐 패키징 쪽들, 그 기판 쪽들 이런 쪽들까지 해서 본다라면은 계속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하이닉스 HBM 향들도 보신다면 물론 단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하이닉스 매출에 대한 비중이 HBM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속에서 더 늘려가야 되는 고사양단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반도체가 쉬어갈 수 있을지언정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도주들의
조정이 온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시간은 뭐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계속 보면서 주도주의 행보를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수급이 쏠림이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이제 2차 전지 쏠림 있고 또 오늘 보면은 바이오 쪽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또 쏠림이 나오니까 또 이쪽에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많이 올라와서 쉼이 오늘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끝날지 뭐 보름 한 달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니다.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반도체 많이 올랐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 되니까 이제 실적이 슬슬 좀 찜찜한 거죠.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으니까. 반도체 섹터주들은 실적 발표, 보유 종목별로 그 실적 발표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는지 보시면서 중기 스탠스를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니까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스럽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 좀 많이 올랐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치과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AI 영상. 그러니까 지금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미된 섹터주들이 지금 강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월 얼마더라? 월 한 4만 원대? 뭐 요 정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이렇게 준비하는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렇다시피 AI를 활용한 모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의료 영상 진단 기기 쪽들 오늘 보면 이제 JLK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갔었었나? 상한가를 마무리 됐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급등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비만 치료 뭐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도 엄청 강하죠. 뭐 중해제약도 그랬었고 뭐 기본적으로 의료, AI 뭐 이런 쪽과 결합되어 있는 헬스케어 쪽들이 시장에서 다시 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냥 순수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항암제, 뭐 이중항체 쪽들도 오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죠.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 보면 뭐 삼천당 강했고 뭐 펩트로는 뭐 또 상한가 아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많이 빠져 있었던 바닥에 있었던 바이오 주식들도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올랐습니다. 뭐 GCCL, 뭐 ST팜, 그다음에 SK바이오팜 네, 이런 것도 조정받고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오늘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반등이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뭐 거의 0.25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상하고 난 다음에 멘트가 되게 중요한데 뭐 요새 최근에 보여지는 미국의 이제 지표들 보시면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소비가 좋긴 하지만 역시 이제 외식이라든지 레저 이런 쪽에 쓰는 소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소비 최근에 늘어난 거는 가구하고 가전에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백화점에서는 조금 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가전 쪽이 조금 소비가 늘어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 그런 쪽들은 외식 물가 이런 쪽들은 조금 소비가 둔화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게 2번 연속 인상 이걸 좀 몰고 가기는 좀 당장 지금 보여진 지표로 대비했을 때는 조금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야 이번에 7월에 한번 올리고 나면 그때는 없어. 끝이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주식시장이 달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파월 의장이 뭐 어떻게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지난번에 나왔던 CPI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 소비 지표, 생산 지표 다 봤을 때 쉽게 막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지금 강세에 좀 요인이 되겠고 그걸 빌미로 해서 시장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결정되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랑 연동되는 수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테마의 그 끝단이 미국이잖아요. 지금의 테마는 모든 것들이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IRA 때문에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향하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것 때문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모든 소비와 생산 이런 부분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최근의 이제 노력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또 계속 강세인 부분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국내 수출 구조도 미국향, 일본향 이런 쪽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뭐 그런 쪽으로 보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한미일 네, 이렇게가 지금 시장은 가장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핫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산업 구조 뭐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고 또 미국에서 주도 종목과 또 연결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테마로 따지면 그때 뭐 소테마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수출 테마였다라고 하면 큰 테마로 말씀드리면 미국 테마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에 계속 시장이 좀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과 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변동성이 좀 많이 클 수 있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 여부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조정보다는 순환 조정, 그죠? 가격 조정이랑 섹터 조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종목별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말씀드렸던 대로 8월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장세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뭐 섹터와 종목 대응 하시는 게 좀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시장에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도 나타나고 뭐 생각보다 괜찮네 그럼 반등도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미국에서 계속 몰려오는 좋은 테마 이슈 뉴스에 계속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다. 뭐 물론 뭐 고평가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기도 하고 종목별로 너무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게 버블을 만들어내고 그 버블은 꺼질 때를 고민할 때는 버블은 안 꺼지는 것 같아요. 버블이라는 걸 인식 못하는 순간에 그 버블이 터지는 거지 버블이라고 생각할 때는 버블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막 그 버블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가 항상 버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뭐 버블의 느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크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순간 시간 구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따라서 그 다음에 수출주 따라서 뭐 이렇게 보시고 테마는 2차전지 반도체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전기차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곡에 다 연관된 들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런 AI 활용하는 부분들에 더 반응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강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미용 의료기기나 뭐 치과기기들은 워낙 실적들이 좋았고 그런 부분들로 상반기를 조금 선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 반등한 이제 뭐 이중항체 쪽들 순수 바이오 쪽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다음 주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시그널만 확실하게 온다라면은 아마 바이오한테도 일정 부분 시간은 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성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리 부담에 자금을 이제 끌어들인 거에 부담을 계속 받아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성장주 전반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뭐 제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는 혼자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뭐 살짝 조정받았습니다만은 펄어비스 이런 부분들 있었고 뭐 그다음에 NK맥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시세 한번 줬다가 오히려 중간 주말에 중간 발표 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물량을 다시 오늘 받아내면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기관 수급이 살아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따 한번 차트 체크해 봐 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 펄어비스도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안 좋아 보였던 성장 기술주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투자 하반기에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기관의 수급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뭐 약간 선별한 투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징글징글하다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나름대로 최근에 단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큐라클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고 뭐 펩트론은 지금 대장이고요. 그죠 뭐 조용히 뭐 메지온이나 LNC바 이런 것들도 꽤 꾸준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는 그냥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들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만은 뭐 의미까지는 부여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중단,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때는 나중에 한번 시세도 좀 낼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오늘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좀 바닥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죠? 지금 알테라가 먼저 달렸고 오히려 알테라는 달리다 주춤한 사이 솔트룩스가 그거보다 훨씬 더 점프해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 단기에 거의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성장주들, 기술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순환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뉴스와 이슈에 조금 민감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 좀 단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번 챙겨보실 수도 있겠고 뭐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게 뭐 플리토 좀 못 올랐고 그다음에 뭐 코난 이런 것들도 조금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들은 좀 좋은 흐름인데 여기도 원래 1, 2, 3월 달에 대장이 인공지능이랑 로봇이었잖아요. 그 1, 2, 3월 달에 대장들이 다시 또 이제 바닥 치고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뉴로메카 요거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SBB 따라갔고 그다음에 로보스타 그죠?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쪽들 다 오늘 좀 연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그러니까 1, 2, 3월 태초의 대장주들이 조정 많이 받고 조금 반등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던 기계,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들 원전 이런 것들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 또 오늘 좀 반등 일정 부분 있었는데요. 탄력은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추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챙겨는 봐야 되겠고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약간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만 놓고 본다라면은 자동차가 이제 현대 기아차가 2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워낙 2분기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뒤에가 조금 슬로우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최근에 조정받았던 모비스나 위아 뭐 이런 쪽들이 오늘 조금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는 점 봐주시면 역시 주도주는 뭐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서 계속 순서대로 뺑뺑이 돌고 기존의 추세대로 가던 뭐 기계, 조선, 뭐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추세 타고 가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실적으로 뭐 수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그동안 반도체 빈자리를 메꿔줬었던 쪽이거든요. 이런 쪽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다. 다만 탄력도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느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수 소비 쪽들 돌아온다라면은 뭐 흑해 곡물협정 뭐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곡물가 오른다. 뭐 해서 어제 뭐 사료주들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음식료 섹터주들도 좀 바닥은 잡은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소비 유통주들도 좀 바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일단은 지금 흐름상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 쪽들은 뭐 그냥 다 쏘쏘. 아직까지 뭐 대형 최근에 이제 중소형 화장품 이후에 중대형 화장품 아모레나 LG 생활건강도 강하게 반등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다 마찬가지로 되겠고 기존에는 이제 뭐 중소형 단들만 올랐잖아요. 뭐 ISC 패밀리인가 그런 거 뭐 VTGMP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올라오고 코스메카 코리아, 잉거로드랩 뭐 이런 것들 올라오고 뭐 펌텍 코리아 이런 쪽들 올라왔더라면 약간 낙폭과되었었던 대형주들한테도 지금 순환 반등의 시간을 조금 주어졌고요. 뭐 다시 또 뭐 중소형 단에서 미국 향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최악의 소비주들이 조금 일정 부분 움직였다. 왜냐면 기존의 의류 같은 경우들은 좀 미국 향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하고 약간 낙폭과대 소비주들, 백화점 뭐 이런 쪽들 쪽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 여기서 분명히 선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아 바닥이니까 나 사놓고 있으면 뭐 1년만 견디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 분들 아니다라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저처럼 장염이 걸리는 장세 에코프로가 없으면 그다음에 반도체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어저께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은 오늘 다시 아
다시 사지 말까? 사지 말까? 뭐 이런 기분이 좀 들었던 것들. 왜냐면 제 고객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객분도 제가 한미반도체를 사줘서 수익 엄청 많이 냈거든요. 최근에 근데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서 오늘 많이 빠지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바닥 찍었을 때 아까 사실래요? 다시 물어봤더니 좀 더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맘먹었는데 막상 빠지니까 손이 안 가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죠. 하지만 반도체도 간 건 가고 오늘 안 간 건 안 갔어요. 간 건 많이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리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이렇게 테슬라 실적 나오고 났을 때 2차 전지 반응을 한 번 더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 굴곡의 과정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도주들은 눌림목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뭐 기회가 온다라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딱 오늘 2608 장중에는 좀 깨졌었는데요.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이 후반부에 좀 치고 올라왔죠. 장중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다가 종목들을 좀 장중에 후반에 좀 개인들 매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다가 반대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2600선에 이제 간당간당 이틀 동안 붙어 있는 상태죠. 결론적으로는 뭐 2650이 최대 저항대라는 건 뭐 안 보셔도 뻔히 아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꺾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꺾으면서도 일정 부분 고점이 그러니까 요 고점보다는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유지하려면 지금 보시면 21선이 플랫하게 돼 있지만 이제 아까 우상향으로 턴이 시작했고 61선도 우상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여기 코스피 상승하면서 여기 갭이 좀 살짝 생겼잖아요. 이 부분 메꾼다 생각하면 일정 부분 여기 21선 부근이 단기적으로 좀 지선 역할을 해주겠다. 개인적으로 2580선. 네. 요게 좀 단기 지지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요 지수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좀 시장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앉혀야죠. 코스닥은 좀 추세 좋은 흐름이죠. 이제 저항대 탈피하면서 올라선 모습입니다. 워낙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이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아마 13, 14등인가요? 12, 13등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 다 통털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움직임만 나오면 지수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데는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들이 좋은 느낌이었으면 오늘은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들이 안 좋은 느낌? 이해 가시죠?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왠지 종목은 많이 빠진 느낌. 어제는 지수는 빠졌는데 왠지 내 종목은 잘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종목 장세일 때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금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들은 좀 순환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면은 오늘 코스닥 종가가 923인가요? 네, 923이죠. 92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흐름 보시면은 직전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약간 돌파도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돌파되면 제가 뭐 최대한 뭐 저항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차트 보시면 지금 가격이 아마 지금 지난번에 저항대 그려놓은 걸로 따지면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부분 맞죠? 지금 지수가 잠시만요. 선이 안 생겨. 요 구간이겠죠.
최대 맥스가 이제 950 정도. 네, 요 정도 좀 저항선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중간 저항대 여기가 930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30대, 여기 중간 저항대 생각해 두시면, 왜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 방에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다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좀 추세가 좋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상 코스닥은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부근 지금 한 880, 네,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여기 물론 갭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880에서 90 요 사이가 최대 지지선 역할을 앞으로 코스닥은 해줄 거고요. 이게 깨지게 되면은 뭐 21선도 같이 깨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 또 고려해 본, 물론 그때 봐서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 없는데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 지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코스닥 지수는 지금 뭐 몇몇 종목이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사실 또 종목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들이 좀 많았죠. 섹터 보면은 오늘 바이오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조금 최근에 보니까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 섹터에서는 좋은 흐름인데, 한올바이오 파마도 아까 차트 봤을 때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요런 느낌?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요렇게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데 여기 저항대는 있는 느낌. 근데 요것만 넘어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약간 흐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사는 종목만 사면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좀 외국인 계좌 쪽도 여기 쭉 보시면 한올바이오파는 계속 사다가 중간에 좀 팔다가 다시 사는 느낌이죠. 개인들이 좀 팔고 있지만,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이번 주 들어서는 바이오 쪽에 약간 좀 기관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조금 챙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난번에 빠지기 전에는 좀 레포트들이 꽤 나왔었는데 한번 레포트 좀 챙겨 보세요. 사실 뭐 제가 여기 나와서 좋은 종목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저거 좋아요 말씀드려도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그게 다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 또 걸리니까, 일부러 저는 막 정말 남들이 욕하겠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본인들이 좀 이렇게 리포트 찾으셔서 한번 공부해 보신다라면은 제 말씀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조금 아까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의 흐름이 좀 남달랐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한 21,000원 정도 네, 지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여기서 샀으니까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는 움직임 좀 잘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반도체가 빠지거나 뭐 2차 전지가 빠지거나 이럴 때 가는 경향이 있어서, 또 2차 전지 뭐 반도체 같이 가면 또 반도체 바이오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은 좀 안 해드리는데, 뭐 요게 오늘 조금 모양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했더라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NK맥스 말씀드렸죠. NK맥스도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여기 보세요. 기관이 연기금이 팔고는 있지만 요만큼씩 팔거든요. 사놓은 게 이만큼인데, 그리고 뭐 은행권을 안 팔고 사모펀드 유지하고 있고, 투시는 어제 팔았다 오늘 다시 샀고, 외국인 팔았다 다시 샀고, 그죠? 지금 결과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자세하게 막 수치를 써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느낌적인 느낌은 결과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다. 근데 요새는 뭐 뉴스만 나오면 그냥 바로 매도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NK맥스가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어저께, 아이고야, 그죠? 이틀 동안 물량 받고 오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13,500원 기준으로 보신다라면은 여기가 마지노선 정도 되겠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뭐 깨지면은 뭐 빠른 손절도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다. 뭐 물론 여기서 좀 횡보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위로 가야 마땅하지 옆으로 가거나 빠지거나 횡보하면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NK맥스는 14,000원대 계속 유지해주는 흐름 네 나온다라면은
뭐 느낌은 좀 나쁘지 않다. 14,000원대 초반, 뭐 14,000원에서 14,150원 요 정도가 지지선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기관의 수급은 빠지지 않았다. 요 부분 정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또 제넥신도 정말 100만 년 만에 조금 오른 것 같고요. 오스코텍도 조금 오른 것 같고, 에클론, 뭐 지아 이노베이션 요것도 조금 바닥이더라고요.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신규로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붙였죠. 한번 눌림목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한 19,000원 정도. 여기 딱 눈에 보이는 지지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새 거래량 살짝 좀 날고 늘고 있던데, 수급은 기관이 팔고 있네요. 외국이 사고. 어쨌든 간에 바이오고 뭐고 간에 저는 기관이 사는 것만 투시는이랑 보험권이 좀 사네요. 기타 금융 파는 거는 아마 뭐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요 물량 소화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요거는 조금 킵해놓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 움직임 중에서는 다 뭐 흐름들이 좋았어요. ABL 바이오는 뭐 워낙 지금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ABL 바이오는 코스닥 바이오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정도 ABL 바이오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JLK가 뭐 완전히 급등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도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새로운 뭔가가 나올지 봐야 되고,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펩트론 지금 장난 아니죠. 주가가 오늘 상 갔어요. 관련되어 있는 뭐 국전약품, 보로노이도 다 많이 올랐습니다. 보로노이도 엄청 올랐죠. 신규로 들어와서. 그죠? 인벤티지랩 요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따지면 엔케맥스도 약간 조금 알츠하이머 이런 쪽들로 해서 좀 오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요 위쪽 단에 있는 것들이 약간 그쪽 관련주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뇌 쪽, 이제 알츠하이머 쪽 이런 쪽들은 해외에서 계속 뭐 신약 이슈라든지 뭐 허가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이게 JLK가 상한가 갖다 풀렸구나. 그렇고 뭐 나머지들 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쪽은 뭐 카드 뭐 변동성이 커서 어렵기는 한데, 의료기기 쪽들을 보시면 요새 딥노이드가 좀 많이 올라오죠. 딥노이드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인공지능으로 예전에 갔던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인공지능 쪽에서 딥노이드, 뭐 소울트룩스 이런 애들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같은 움직임 좀 계속 흐름 보시는데, 여기 약간 일단 고점 돌파 시도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14,000원 부근대, 네, 14,000원 부근대 아주 짧은 단기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가 좀 실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이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 실렸기 때문에 추세 흐름도 계속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 부분이 최대 저항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요새는 인공지능자만 달면 날아가니까. 근데 기관 수급은 없는 편이네요. 사모펀드 오늘 조금 샀고, 외국인 조금 샀고, 뭐 워낙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기관 수급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까 그거 정도는 제 말씀드린 대로 좀 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거래 실리고 양봉 크게 났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리메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이로닉, 이게 다 의료 그쪽이잖아요. 뭐 보톡스 필러 쪽들이랑 의료 기기 쪽들, 하이로닉도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2차 전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올라왔고, LNF도 이제 거래소로 갈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쇼크가 들어오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 뭐 검토 중인데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랬으니까 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LNF가 처져 있다가, 사실 LNF 2분기 실적 너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댔었는데, 약간 쇼커버링이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아모그린텍도 좀 조금씩 이제 좀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또 2차 전지단에서는 좀 움직임들이 몇 개 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후반부에 보면은 뭐 썼지? 네, 요것도 좀 바닥에서 약간 추세 좀 만들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앤드림도. 수급은 오늘 연기금이 팔았네요. 사모펀드랑. 수급은 별로였네요. 근데 수급은 믿을 게, 뭐 물론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는 건 믿는데, 저도 사실 요번에 HPSP를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다가 수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팔길래.
그래서 하루만 매수를 미뤘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레포트 나오고 뭐 갑자기 기관 미친 듯이 매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뭐 없다가도 들어올 수 있긴 한데, 뭐 여기 보시면 에코앤드림도 여기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기관이 사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 43,000원, 42,000원, 45,000원까지 사놓은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팔은 거는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뭐 지금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좀 분석을 쭉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뭐 이거 에코앤드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37,000, 8,000원대. 네, 여기 지지선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1선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려면 거래량 좀 많이 필요하고 주가 움직임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나이백도 뭐 치과용 뭐, 그죠? 인공뼈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오른 것 같고, 그죠? 오늘 다 많이 올랐어요. 뭐라고 말을 하기가 그러네요. 일단 바이오 쪽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앞쪽에는 다 바이오 주식들이 있고요. 로봇주들은 여기 아까 뭐 여기 다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오늘 인공지능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좀 많이 올랐다. 최근에 뭐 엠노는 완전히 주가가 미쳤더라고요.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좀 로보스타도 조금 올라줬고, 근데 오늘은 뉴로메카, SBB테크 이런 애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 61선이 완만한 하락, 21선이 가파른 기울기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지점이 통과가 안 되면 하락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61선과 21선이 교차되는 부분에서는 하락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급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뉴로메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뭐 일단은 지금 추세를 완전히 살리려면은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낙폭과대 이후에 조금 웨이브를 타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조금 나와서.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최대 지지선 나오니까 25,000원. 보유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들도 뭐 물리신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지선은 여기 한 29,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은 뭐 그렇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이것도 그렇고 뭐 SBB테크도 그렇고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 외국인 계좌 좀 들어왔는데 그냥 낙폭과대 뭐 쇼크버링 이 정도였을까요? 요거는 조금 약간 장기 조정받고 바닥이 오히려 뉴로메카보다는 조금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거래 많이 실리고 조정받고 바닥 찍고 올라왔고 양봉하고 음봉 양봉 이렇게 먹고 올랐고 3일 동안 거래 실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조금 지켜볼만 하겠다. 수급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변한 건 아직 없습니다. 모든 수급은 지금 다 반도체 2차 전지에 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 정도. 근데 이제 뭐 로봇이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뭔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1, 2, 3월 달에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 자체는 항상 이래서 원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BB테크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로봇과 관련되는 매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와 실적과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들의 시간이 당분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바닥 잡고 좀 올라오고 있다 정도. 일단 계속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도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보겠고, SPG도 뭐 비슷하죠. SPG도 지금 보면은 조정은 받았지만 지난번 조정보다 저점이 높잖아요. 그죠? 올라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SPG도 35,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20에서 위로 올라탔다. 요 점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입니다. 기관 수급은 없다가 오늘 조금 외국인과 함께 좀 들어온 수급이 있네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트상으로는 좀 SPG가 좀 난 것 같고, 레인보우도 비슷하죠. 뭐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바닥권 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다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일단 최근에 며칠 동안 실렸기 때문에 뭔가 뉴스 이슈만 나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참고해서 보실만 하겠고, 오늘 솔트룩스가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좀 많이 올랐는데 뭐 다른 인공지능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솔트룩스 거래도 많이 실리고 오늘 보시면 기관이랑 증권이랑 사모펀드 투신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연기금이랑 최근에 조금씩 약간 솔트룩스는 뭔가 뉴스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자세한 뉴스는 안 봤는데 저도 최근에 뭐 한류홀딩스랑 뭐 하네 이런 얘기만 좀 기사로 좀 봤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뭔가 뭐 계약할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의 뭐 계속 얘기들은 돌고 있는데 저도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더라 뭐 그런 시기여서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래에 실렸고 21선 터닝하고 이제 61선 터닝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61선과 21선을 돌리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웨이브를 타면서 이평선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법, 시간을 끄는 방법, 얘처럼 이렇게 확 올라주는 방법. 이렇게 확 올라주면 이게 빠르게 돌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돌고 나면은 눌려도 이제 지지력이 나오니까 일단 이 종목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27,800원 붉은 데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겠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이렇게 조정받고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알체라가 좀 먼저 튀기는 했죠. 그죠? 근데 알체라는 지금 약간 옆으로 기면서 윗꼬리가 이틀 연속 달렸거든요. 요거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솔트루스랑 비슷하긴 한데 뭐 대장은 대장이었죠 예전에. 그죠? 알체라 솔트루스 다 대장이었으니까 요 윗꼬리 부분이 여기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루스도 지금 흐름상으로는 뭐 뻔하죠. 보이는 게 뻔하니까 지금 한 11,700원 선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알체라죠. 알체라는 갖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사모펀드, 연기금,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체라, 솔트룩스 요 정도는 조금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더라 인공지능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로봇 중에서는 뭐 처음 다 좀 들어온 거지만 차트상으로는 뭐 레인보우랑 SPG 뭐 다 똑같았어요. 로봇스타 다 똑같고 거의 대체로 오늘 뉴로메카 SBB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로봇은 그냥 바닥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더 갈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쪽들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약간 AI 챗봇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오르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 중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드림텍 말씀드리고 왔죠. 그죠? 지난주 수요일날 드림텍 말씀드렸죠.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수, 목, 금, 월, 화, 수죠? 그러니까 요날 말한 거잖아요. 드림텍 그죠? 올랐다가 여기서 꺾어서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요날 말씀드리고 쭉쭉쭉 시장을 좀 조정받았지만 드림텍이 10월 20일 날 합병이 있어요. 그죠? 모회사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반도체인데? 아,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회사도 오늘 좀 좋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지? 왜 기억이 안 나죠? 그 종목 이름이? 미치겠다. 아, 유니퀘스트. 그죠? 유니퀘스트에서 뭐 나무가 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 부분 되게 중요한 것들을 다 양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흡사합병하게 되는데 인적 분할한 부분을 흡사합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드림텍이 하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텍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랬지만 그죠?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 박스권 그죠? 저항대가 계속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가면 올해 안에 한 14,000원 뭐 이 정도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최근에 좀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지금 60에서 20에서는 다 우상향 돌아서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서 말씀드렸던 거고 수급도 보시면 저는 기관이 사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연기금 사고 있고 투신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점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좌로 파는 거는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 흡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종목 지난주에 사셨던 분들은 꾸준히 한번 갖고서 가을까지 가보셔도 좋겠다. 뭐 물론 사고팔고 잘 하실 수 있으시면 사고팔고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단기에 올라왔는데 여기 요 부분 11,000원 부분에서 좀 한번 막힐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텍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라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고
유니 퀘스트. 네, 요게 그 뭐 회사죠? 이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요것도 여기 요 박스잖아요. 지금 그죠? 요 박스 벗어나는 쪽으로 세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 퀘스트도 여기서 이러다가 쭉 치고 나가면 꽤 갈 수도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러다가 빠지면 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놓고 봐주시면 좋겠고,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일단 기타 법인이 좀 사고 있죠. 외국인 계좌랑. 그래도 저는 좀 드림텍이 훨씬 더 수급이나 차트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지금 차트로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뭐 기업 분석을 좀 해보시고, 사실 오늘 한미반도체 많이 조정받았죠. 제가 오늘 조정받은 것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긴 했었는데, 네, 조정받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엄청 털었죠. 외국인 계좌랑. 그래도 개인이 받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크게, 여기 사모펀드를 그쵸, 여기서 산 것들을 여기서 때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나쁜 놈들이네요. 아무튼 연기금도 크게 팔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급등에 따라서 좀 이격이 있었고, 여기 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을 살짝 메꾸는, 다 메꾸지는 않았는데 살짝 메꿨거든요. 다 메꾸러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살짝 메꿨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일 흐름 봐야 되는데, 오늘 요거 많이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되게 강하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STI도 오늘 조정받아지면 다 추세가 이래요. 여기도 보시면 이 종목들이 그냥 올라온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 조정받고 여기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고점에 물렸다고 실망하거나 아니면 안 팔았는데 빠졌다고 실망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의 수급도 계속 이어진다. 오늘 연기금이 좀 팔았지만 사모펀드나 투신 보험권 내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STI는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하이닉스 향이 STI 주성 있었는데 주성도 상대적으로 안 가다가 이번 주 엄청 갔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이고야, 뭐 아까 뭐 봤었죠? 차트가 없어진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는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STI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그죠? 대덕전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킷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한번 차트 같이 보는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이제 적당히 조정 잘 받았네요. 뭐 그런 식이죠. 대덕전자 그렇고 코리아 서킷, 그다음에 주성도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네, 주성은 오히려 추세 좋잖아요. 안 가다가 치고 나가면서 주성이 이번 주 들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내주고 있어요. 주성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다. 장비 쪽들. 수급은 외국인 계좌는 팔았네. 차트는 사실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차트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주성도 오늘 괜찮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 네, 이것도 오늘 위에서 좀 음목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추세는 유효하다. 혹시 뭐 요 정도까지 갭 조정 나오면은 4만 뭐 한 3천 원대, 혹시라도 4만 3, 4천 원대 온다라면은 뭐 수급 보시면서 수급 이탈 없이 조정이 오면은 기회를 삼아보세요. 연기금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하고 외국인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혼자 빵 떴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AD테크 이것도 최근에 가다가 오늘 좀 조정받았죠. 21선이랑 좀 이격 조정되면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심텍이 좀 많이 느리죠. 심텍도 보면은 느린 만큼 빠질 자리는 별로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보험, 투신,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잖아요. 연기금이랑 외국인이랑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심텍도 사실 공매도 많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들은 지금 빠지는 거지 뭐 2분기 실적 없으니까 그거 잠깐 피했다고 까?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텍은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뭐 그래서 못 오른 것도 분명히 있고요. 3분기부터 BP가 거의 맞아간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4천 원, 3만 3천 원, 뭐 요 정도
수준 혹시 온다라면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흐름은 제가 따로 언급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계속 지금 추세대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때 에코프로는 못 샀어도 방송에 나와서도 에코프로 말고 포스코 케미칼이었을 때 되게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포스코자가 앞에만 달리기만 하면 다 달리니까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식으로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크보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저 애널리스트는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아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쏠림으로 막 움직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에코프로 없니 이런 것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있는가 없는가, 내일 살 건가, 모레라도 살 생각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공한 투자자 이런 짤도 돌아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무튼 쇼커버링과 공매도와의 그런 물고 뜯고 하는 상황 속에서의 주가 상승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면 더 좋을 바 없겠죠. 크게 상처 입지 않고 잘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항상 오르면 경계심을 보여주고 또 적당히 조정받으면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 생뚱맞긴 하지만 서진 시스템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사실은 5G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도 지금 ESS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ESS 쪽이 잘 돼야지 좀 실적이 붙어주면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들도 ESS 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들 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서진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FN 가이드 들어가서 봤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올랐다가 조정 받았으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라면 한 18,000원 정도, 그죠? 18,000원 정도 짧은 지지선, 이렇게 선이 안 생기냐. 네, 한 18,000원 정도 지금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딱히 없죠, 지금. 오늘 처음으로 투신이랑 사모펀드 연기금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이 시작일지 오늘이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다른 5G 들어가는 좀 다르고요. 5G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 쪽들 조금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백화점도 신세계, 롯데, 현대, 근데 최근에 현대백화점이 조금씩 내수 소비단에서는 조금 변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1선, 61선 통과하고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조금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5,000원에는 걸리는 자리니까 여기만 현명하게 잘 넘어가주면 좋겠네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보시면 기관 매수, 그때도 제가 기관 매수 때문에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역시 이것도 수요일 날 말한 것 같아요. 연기금 계속 사고 투신 계속 사고 보험권도 계속 사고 개인이랑 외국인만 팔고 있죠. 사실 소비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 먹자보다는 지금 바닥이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때 지난주 여기쯤에서 말했겠죠. 여기쯤인가. 아무튼 지금 현대백화점도 기관 수급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느낌? 한 64,000원 정도가 최대 목표치다. 일단은 한번 설정해 드리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의 변화를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서, 그죠? 텔레칩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가온도 좀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인공지능 이런 쪽들 약간 좀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추가적으로 매물 나오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도 아까 다 봐드려서 더 그렇긴 하지만 NK맥스는 아까 한번 봐드렸죠. 이 추세 흐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SK 바이오팜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하. 네.
이것도 정말 고생 많이 하더니 최근에 조금씩 추세 만들어 가는데 추세 하단부에서 지금 지지가 받고 있으니까 추세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는지 좀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관 투신 뭐 사모펀드 연기금들이 좀 들어온 것 같죠, 외국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반짝하고 다시 또 뭐 반도체 간다고 다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뭐 약간 바이오 쪽들은 매의 눈을 뜨고 계속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뭐 추세 봐드린 거고 차트 설명드린 거고 오늘 특징주들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뭐 제가 추천했다 뭐 관심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한번 말씀드린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서 추세 유지되는 것 중에서는 뭐 드림텍 그 다음에 뭐 NKMX 그 다음에 펄어비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좋다고. 이번 주에 좀 시세가 낮잖아요. 오늘은 조정 받았지만 뭐 일단 다행입니다. 오늘 조정받은 거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추세 쭉 따라간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수급 보시면 계속 사잖아요. 연기금 계속 사고 사모펀드 계속 사고 투신도 계속 사고 뭐 외국인은 사왔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이게 약간 트래픽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죠. 검은 사막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 또 내년에 좀 붉은 사막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에 조금 점수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게임 회사는 트래픽 늘어나고 실적 좋아지냐 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좀 타 게임에서 좀 이동을 한 부분이 좀 있죠. 유저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관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1차적으로는 한 여기 한 63,000원 2,000원 이 부분에 좀 저항이 있으니까 뭐 그때 사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대로 가는 거는 아직 기관 수급이 안 변한 거는 또 계속 들어와 있는 것들은 뭐 드림텍, 그다음에 펄어비스, 그다음에 NKMX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고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차트대로 뭐 보시면서 아까 추세 말씀드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도주 반도체 조정받은 것들 다시 또 수급 들어오는 거랑 추세 살리는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랑 뭐 자동차 부품 오늘은 뭐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죠. 모비스, 위아 뭐 이런 것들 올라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다시 이끌어주는 시장이 나오려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차 피크아웃 느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약간 최근에 약간 관련주들이 움찔움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이 좀 조정받기도 했고 또 많이 간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좋아 보여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한정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안에서 계속 순환매는 고려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종목 정도는 바닥권 추세니까 좀 중장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고 들고 있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그죠?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면 쉽고 되게 어려우면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대처법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 버려야 돼요. 나는 2차전지 버리겠다. 반도체만 보겠다. 나는 반도체 안 하겠다. 2차전지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 조정받을 때 그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노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같다, 저거 같다, 이거 같다 하면은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장세고 대장 주식들 주도주가 나와 있는 장세에서는 그 주도주의 순환매에 맞춰서 타이밍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주도 섹터가 있으면 그 중에 1개를 버리고 2개 갖고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2개 다 버리고 나는 1개만 계속 기다려서 그 타점을 노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잘 버틸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2분기 실적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와 관련된 멘트가 또 시장의 방향성을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뭐 음식료들도 조금 올라왔고 백화점들도 조금 올라왔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궁극적으로 막 쫓아가야 되나 올인해야 되나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계속 2차전지 반도체에서 뭐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려도 수익이 잘 나오는데 뭐 이쪽은 뭐 여윳돈이 있으면 뭐 사서 모아갈 수는 있겠죠. 최근에 뭐 삼성전기도 100만 년 만에 오르고 삼성 SDS도 100만 년 만에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납폭과대주들한테는 계속 기회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납폭과대주들이 언제 급등하랴 생각하면서
그냥 왕창 사놓기는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뭐 기업을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은 좀 맞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 트렌드에는 딱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화장품이나 뭐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호흡으로 봐주시고, 뭐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받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쪽들도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아서 그런가 좀 반등 기미가 제주항공, 진에어 뭐 이 정도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뭐 워낙 각계전투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자신이 없으면 손을 안 대시고, 나는 트레이딩이 자신 있다,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하겠다, 그 회사가 뭐 하는지는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대로 하시면, 바이오도 워낙 낙폭과대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변에 좀 민감하니까 다음 주 FOMC 회의와 좀 변동성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 섹터별 분석 뭐 다 해드렸으니까 뭐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는 종목 그것만 계속 보시고, 레포트 나오는 종목 계속 보시고, 단 레포트가 계속 나와서 주가가 올랐는데 레포트가 또 나왔는데 그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가고 거꾸로 처지면 그 종목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죠. 레포트의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뉴스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트레이딩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종목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레포트 많이 보시고, 특히 기사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 계속 잘 체크하시고, 오늘도 보면은 기관이 산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오다 보니까 기관이 뭘 샀더라?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삼천당제약, 솔트룩스, RNC 바이오, 동진세미캠, 뷰노, 딥노이드, KINX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들만 매일매일 체크해서 공부를 계속 해놓으셔도 뭐 시장에 있어서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좀 공부 많이 해놓으시고, 특히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 좀 많이 챙겨서 보시면 조금 더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달은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시되 무리하지 않는 투자 계속 하시고,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뭐 쉽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잘 잡으시고, 이쪽 저쪽 쏠림에 잘 편중되지 않게 나만의 종목과 나만의 투자 원칙으로 주도주 다 먹으려고 하면 다 놓치니까 한두 개 정도만 정해놓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 좀 시장 느낌은 좀 약간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다, 그다음에 개미들이 광분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광분하지 마시고, 불나방 같은 전략 쓰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단기적으로 많이 에너지가 소진된 종목고 약간 위에 캡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눌림목일 때만 매수하고, 아니면 바로 자르고, 이런 전략으로 당분간은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차별로 사놓으면 마구 올라가는 거는 약간은 조금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반대로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무차별로 갑자기 순간순간 문득 뜬금없이 올라오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보유하셨거나 손실 나 있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차익 실현 내지는 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소 쪽에서는 뭐 다 워낙 흐름들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오다가 조금 쉰 것들 중에서 뭐 코롱인더 뭐 요 정도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계속 관찰. 기관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코롱인더도 아까 차트는 안 보여드렸었는데, 코롱인더도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라갔다 조정받고 쭉 있잖아요. 코롱인더도 기관 수급은 변한 게 없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한번 후반기를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갑자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쪽들은 지금 다 수급이니까 수급 잘 챙겨 보시고, 쇼커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리뷰해드리고, 뭐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들 추세 괜찮고 유지되는 것들 아까 후반부에 몇 개 이렇게 다 짚어드렸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매매하실 분들
부여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